자, 이제 그 사찰 문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어마어마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찰이 아니다. 통상적인 문건이다. 그러니까 뭐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한 문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들 다 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냥 뭐 이 이야기를 다른 방송도 많이 하니까 굳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찰이라고. 이게 사찰이야 그냥. 왜냐하면 저번에 청와대가 양승태 사찰하거나 양승태가 법관 사찰하거나 그 법관들을 검찰이 사찰하는 게 다 똑같은 문건이에요. 똑같은 문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찰 간부의 처제다, 당직 전날 술 마셔갖고 뭐 무리 야기 법관이 됐다 이런 소리들은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최강욱 열린우리당의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학교를 나와 누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한 것이고 대학 때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동원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이 문건 공개한 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멍청한 짓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찰이냐 하면서 문건을 확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를 논하는데 언론들한테 소스를 던져준 거예요. 야 이게 사찰이래 아니래 이 다툼을 하게끔 유도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판사를 사찰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논하던 단계에서 이게 사찰이냐 하고 문서를 던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언론의 방향이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로 가버려요. 지금 아침에도 왜 판사를 사찰했다는 사실을 사실로 확정하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이슈를 어떤 이슈를 논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될 시간에 이 문건을 던져버려서 사찰이다 아니다로 시간을 끌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언론한테 소스를 확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멍청한 짓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상대가 추미애예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말 그대로 여론전을 막 벌려가지고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국민들 피곤해지니까 이거 더 이상 조치 취하지 말라가 가능할 때 이걸 던져서 사찰이네 아니네 논란을 끌고 가는 게 여론전인데 추미애 장관님은 그런 여론에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언론에서 계속 사찰이다 아니다 이 다툼을 보면 장관님이 앉아서 신문 이렇게 보다가 사찰이다 아니다 국민들이 사찰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물러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는 재판을 하거나 지금 행정소송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증거로 작용을 해버려요. 이런 짓을 했구나. 사찰이다 아니다에 분명히 한마디 하자면 박근혜 청문회 당시에 그때 당시 청문회 당시에 세계일보 사장이 나와서 양승태 사찰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찰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양승태가 등산을 많이 간다였어요. 양승태가 근무 시간에 다른 판사들과 등산을 가기도 했다. 요 정도였어요. 그게 사찰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따로 있으니까 네. 따로 이야기해 보는데 나는 어제 이완규가 돌린 9장짜리 문건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단편적일 걸 거 아니야.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필요 없죠. 정치 목적의 특수부 형태의 수사를 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판사를 일상적으로 사찰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완규 자체가 상당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문건을 떡하니 발표하면서 이게 사찰인지는 국민 여론이 평가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친놈들인 게 그게 국민 여론으로 평가할 문제입니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게 논리적으로 반대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7년 기사를 한번 볼게요. 대검이 범정
범죄 정보를 다루는 것을 개편을 해요. 수사 정보 정책관으로. 여기에 지금 사찰 문건 만들었다는 것이야. 수사 정보만 수집하겠다라고 문무일 총장 때 이미 발표한 건이 있어요. 그래놓고 수사 정보 뭐 농구 그게 수사 정보냐? 누구 처제인 게 수사 정보야? 자신들 스스로가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따 양성태의 거냐 이런 것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잘 알고 있던 놈들이 그걸로 양성태 등을 기소했던 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핵심을 이렇게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놈들인기가 가장 개혁의 대상인 거야. 이걸 확실하게 법으로 저는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히는 거죠, 정말. 이게 뭐 사찰계 언론에서 어저께 나온 기사가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MBC에서 이게 사찰이냐라고 해서 문서를 공개했다고 해요. 사실 진짜 기자라면 이게 사찰이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만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도 해야 돼요. 상대방 변호사도 만들었을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재판은 셋이서 하는 거니까 상대방 변호사에 대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 재판의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러면 늘상 만들었는지 이 재판에 해당해서만 만들었는지도 질문을 해야 돼요. 언론은 그걸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검찰도 아니게 생각해보니까 검찰총장의 변호사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변호사 잘못 선임했어. 아무튼 그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기사 헤드라인에 올려버려요. 이 무책임한 정말 언론의 태도가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이거 억지로 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평감사와의 대화에서 평감사 대표였잖아요. 이한규라는 사람이 그런 상징성을 좀 도입한 것 같고요. 이게 또 말하잖아요. 변호사들도 조사했다 하지만 판사는요. 그 변호사가 다르잖아요. 판사는 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판사는 공무원이 국가에도 우리가 사법부라는 걸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다 수사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숨취해지는 것 같고 그런 권위의식을 이제는 없애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나온 문건에 세평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공식 문건인데 세평이라고 쓴 것은 세평이라 쓰고 뒷조사라고 읽는 겁니다. 뒷조사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 새날 푸른 나무 7년 넘게 하루도 방송을 쉬지 않고 있는 미친놈. 여기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 근데 혼자 김장김치 좋아해. 뭐 이딴 거는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적이 이걸 악용할 때는 김장김치에 덕을 타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생지에.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어떤 단서라도 있으면 그걸 캐치해서 그냥 리스트에 적어놓는 거야.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를 모르니까. 국가기관이 사인, 판사라고 하더라도 사인이에요. 이 사인의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인은 그거는 충분히 압력이나 중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 그냥 판사도 판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가기관,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하나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걸 보고 문서로까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사적 영역에서 자유가 제한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변호사가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저는 털어서 나올 게 없어요. 털어봐야 뭐 보고서에 윤 총장님 깊이 존경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남다른 이런 변호사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기 하나 있지. 혀 2.5치. 2.3 그런 보고 문서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주는 압박감은 남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왜 판사들을 사찰했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단순하게 수사 정보라는 건 100% 거짓말인 거고 쉽게 표현하면요. 판사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이걸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호사가 공개함으로써
뭔가 이상한 판결한 사람들은 그렇게 악용될 수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김경수 재판했던 성창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인이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지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판사의 약점지기를 하고 있으면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사는 검사들한테 나는 성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건 간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지. 이게 소위 말하면 사법농단에 가까운 거예요. 검찰권 농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9장에 보면은 나온 것 중에 보면 우리법 연구회라는 걸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한규 변호사가 그 언론에다가 대는 거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는 마치 문제가 있는 그런 연구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로 언론들한테 알려줘서 공격해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좀 판사분들이 많이 모욕당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과 항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란 평가 이런 거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건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양승태 리스트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판사님들이 진짜 사석에서 우리 나중에 이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검사들한테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 사실 우리 언론이 이 짓을 굉장히 잘하죠. 교사는 정교조, 변호사는 민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 그 집단의 목표가 뭐고 그 집단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 집단에다가 언론이 똥을 찍은 다음에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예.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냥 우리법연구회가 도대체 문제가 있는 연구회라는 건지 이게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오히려 법을 공부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치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은 무슨 진보의 무슨 전사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만든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미지 씌우기. 이거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보통. 이 그렇죠. 상징 조작을 통해서 언론과 검찰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돼요. 왜 조국 장관 때 검찰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언론 플레이를 했나? 역사상 최악의 검언 유착이 이루어졌나를 생각해 보면 또 사찰 문건에 이런 거 나오잖아. 여론을 중요시하는 판사가 있다고. 그럼 그 판사인데 그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야. 소위 말하면 뭐 조국 장관 건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의 명운을 걸고 한 수사란 말이야.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해. 그래서 일단 조국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저번에 한번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수년 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것을 맡는 대개의 판사들은요. TV 볼 시간도 없다는 거야. 근데 여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다고 쳐봐요. 조국 장관 관련한 정경심 교수 관련한 판사가 TV나 포털 등을 안 보겠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의 가족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만 쏟아져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선입견을 갖게 되죠. 아, 조국은 나쁜 사람이네. 조국 변호인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나쁘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순간 재판 결과는 좋게 나오기 힘들어요. 이 성향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 판사에 대해서는 무슨 전략 대응 차원이다 공소유지라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이야기니까 검사는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그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어야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조폭이 검사나 판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 어느 사우나를 잘 가요. 그 사우나 가가지고 어떻게 친해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뒷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보이려고 뇌물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놓고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윤석열의 검찰. 어떤 사람은 심재철 같은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경로를 한 사람이 있고
한동훈 같은 자들은 아 좋네 하고 에라이 정말 그러니까 변호사들 우습게 말해 그런 말이 있어요. 검사 3년 하면 민법을 모르고 검사 20년 하면 법을 모른단 말이 있거든요. 딱 그거 지금 저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법을 모르는 예. 정말 무법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말 했잖아요.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최강욱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지금 시작되는데 판사 이름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조미연 부장판사라고. 이분이 지금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